안녕하세요, 두꺼빌더입니다. 오늘은 역도화 없이 스쿼트 하기 그 두 번째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당장 스쿼트를 하기 전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상체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목의 가동성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발목의 가동성은 단순히 발목이 잘 구부러지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를 하기 위한 구부러짐의 정도에서 내가 실제로 발목 힘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5인치 월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무릎이 발목 근처도 못 간다는 분들은 당장의 발목 스트레칭과 비복근 스트레칭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는 가지만 벽에 안 닿는 분들은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부족한 가동 범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발목의 가동 범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 범위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즉, 출력값이 없거나 너무 낮아서 일정 수준의 장력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발목 힘 강화 훈련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카프레이즈입니다. 말이 너무 길지만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상태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지점에서 카프레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스스 자세를 취한 후 상체의 각도를 스쿼트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숙여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 후 그 상체 각도에서 더 이상 앞으로 숙여지거나 세워짐 없이 진짜 스쿼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줍니다. 이때 무게중심은 앞발의 발등 부분에 고정을 해주면서 앉아줍니다. 그 후 일어나면서 발등으로 지면을 누르고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서 앞꿈치로 지면을 눌러 까치발을 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까치발을 했을 때도 동일한 상체 각도와 무게중심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발가락이 아닌 앞꿈치로 지면을 누르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발가락 뼈로 몸을 지지하며 서 있는 느낌이 아닌 발가락을 바닥에서 떼고도 까치발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구간에서 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야 스쿼트를 하면서 동일한 무게중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을 키우고 스쿼트라는 동작으로의 전이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보강 운동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점프입니다. 이는 첫 번째 운동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앉을 땐 최대한 상체 각도를 유지해주고 일어나면서 앞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 점프를 해줍니다. 이때 당연히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서 떨어지고 앞꿈치로 지면을 눌러서 점프를 해야 합니다. 착지와 동시에 다시 앉아주면서 충격을 상쇄시켜줍니다. 이는 발목의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고 맨발로 진행하여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기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스쿼트를 하기 전 2에서 3세트 15회 정도씩 진행하는 것이 좋고, 잘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조금씩 추가하되 너무 무거운 무게보단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도화 없이 스쿼트하는 비법 두 번째는 바로 하복부 운동입니다. 스쿼트라는 동작은 필연적으로 힙힌지라는 동작을 통해 골반의 전방 경사와 후방 이동을 통해 동작이 주도됩니다. 이때 치골결합이라고 불리는 골반부터 시작되는 복직근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복근 운동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하부 복근의 신장성 근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느슨한 복부를 유발하게 되고 코어에 빈 부분이 생기면서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곧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서 허리에 과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복부가 느슨해질 경우 힙힌지를 스쿼트를 하는 동안 유지하게끔 하는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며 줄어든 힙힌지 범위만큼 스쿼트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더 앉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 발목에 과한 장력이 가해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하복부 운동은 레그레이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가동 범위를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고관절 굽힌근만 사용이 되고 복근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 범위를 처음에는 줄이고 꼬리뼈와 배꼽이 말리면서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다리는 골반을 따라가는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복부의 느낌을 먼저 잡고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리를 많이 올리는 것보단 하복부의 장력을 느끼면서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다리를 내리는 쪽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도화 없이 스쿼트하기의 마지막 비법은 단단한 힙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단한 힙힌지를 만드는 것이란 스쿼트 시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버딩크 없이 힙힌지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움직임 안에 힘이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엉덩이, 허리, 골반 복합체를 파워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부분에 힘을 넣는 것이 스쿼트에서 부족한 발목 가동성을 보완하고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개념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바로 보강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케이블 스쿼트입니다. 패러럴 그립을 잡고 선 후 케이블과 살짝 떨어진 후 서줍니다. 이때 무게중심이 뒤가 아닌 앞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꿈치가 눌리면서 배에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 팔꿈치를 살짝만 들어주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상체 각도가 죽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유지하며 앉아주면 되는데 이때 단 한순간도 배에 힘이 풀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천천히 본인의 배꼽이 사타구니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앉아줍니다. 이때 일어나는 타이밍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몸에서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신호는 배의 장력이 점점 강해져서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무릎보다 고관절이 더 아래로 향하는 지점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신호가 올 때까지 무게중심, 배의 장력, 배꼽의 움직임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앉아야 합니다.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닌 투명 의자 버티듯 버티면서 천천히 앉아주어야 하고 최소한의 복압은 유지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15회에서 20회 정도 진행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강 운동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발목 스트레칭, 흉추 가동성 운동들과 병행하시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비단 발목의 가동성 때문에 스쿼트를 못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